기레기라고 조롱하는 것도 또 가짜뉴스라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솔직히 적당히 해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쓴 기사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어떤 기사를 읽어볼 거냐? 제가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사를 읽어볼 거예요. 제가 하나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리포트렛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레기가 쓴 안 좋은 기사를 사이트에 올리고 매체, 그리고 기사,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박제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제 이름도 박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썼길래 기레기라고 박제가 됐고, 실제 제가 쓴 기사가 기레기라고 불릴 만한 내용인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 중에 총 6건이 리포트렛이라는 곳에 제보가 됐어요. 악의적인 헤드라인이 3건, 사실 왜곡이 2건, 헛소리 선동이 1건, 이 중 몇 개를 좀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돈 없으면 월세 사세요. 주담대는 중단, 월세는 무이자. 이게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거든요. 댓글만 2,300개가 달렸어요. 솔직히 좀 헤드라인을 세게 달긴 했어. 과연 이 기사 내용이 기레기라고 나를 부르게 할 만큼 안 좋은 기사였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주택담보대출,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막는 거를 사상초유로 금지를 시켰어요. 심지어는 집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도 은행권에서 막기로 한 거야. 당연히 정부의 핑계는 이거였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막겠습니다. 요게 핑계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가계부채가 왜 늘었어요?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지. 집을 살 때 돈 안 빌려줘. 전세 거래할 때도 전세값도 은행에서 이제 안 빌려줘. 이 정책대로라면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지금 12억 원이에요. 전세값도 한 5, 6억 원에 달할 거란 말이야, 아파트 기준으로. 이거를 대출 없이 현금 100%로 가용할 수 있는 사람만 아파트 거래하세요, 전세 거래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핑계는 대출 규제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금융시장 안정 목적으로 전세대출, 그리고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 비슷한 시기에 여당이 이런 정책을 내놔요. 청년들에게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을 21만원을 짓겠대.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아까는 대출이 늘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전세대출도 막고 주택담보대출도 막는다며. 근데 월세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거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앞뒤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잖아, 정부와 여당이. 그러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목돈이 없어서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청년층, 신혼부부는 월세 가서 사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악의적인 헤드라인입니까? 한쪽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묶고 전세대출을 묶으면서 한쪽에서는 월세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거야. 이게 전세랑 매매 거래하지 말고 월세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이게 솔직히 악의적인 헤드라인이라고 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대주택을 21만원 짓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이든 경기도든 최소 두세 배가 올랐어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봤어.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많이 지을 테니까 제발 집 사지 말고 임대주택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살고 싶겠습니까? 저 같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원하는 거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무이자로 월세를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집으로 돈 벌고 싶은 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한 채가 필요한 건데, 그걸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시세를 안정시키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빚 갚으면서 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 모으면 더 넓은 집, 내가 더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사도 가는 거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랑 여당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갑자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핑계로
전세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금지라고 발표를 해놓고서 한쪽에서는 월세는 공짜로 빌려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주택 많이 지을 테니까 제발 거기 들어가서 살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헤드라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헤드라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이거예요. 강남 잡겠다는 정부 관료들 다 팔게요. 강남 집만 빼고. 이 기사가 박제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악의적인 헤드라인이 4건, 사실 왜곡으로 5건, 헛소리 선동으로 2건이 제보가 됐어요. 이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집값 잡는데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실제 살고 있는 집 딱 한 채만 해놓고 다주택 관료들은 집을 다 팔아라.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팔기는 팔 건데 서울 집이나 강남 집은 안 팔고 지방에 갖고 있는 집만 팔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집을 팔긴 팔 건데 서초구 아파트는 여기를 남기고 세종에 갖고 있는 집을 팔겠대요.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2차관, 이 사람도 다주택자였는데 송파구의 집은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고위 관료들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솔직히 공직자 생활을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냐. 그래도 공직 생활에 있는 동안에는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집을 팔긴 팔아야지. 청와대에서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지. 근데 내가 노후를 보내고 그리고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서울집, 그래도 강남집은 남겨둬야겠다. 이런 거지. 근데 솔직히 이 기사에서 사실 왜곡, 악의적인 헤드라인, 헛소리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이름을 잘못 썼어. 서울집 판다는 사람을 세종집을 팔겠다고 뭐 이렇게 잘못 쓰기로 했어. 정치인들이 밝힌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밝힌 사실 그대로 썼단 말이야. 이 기사를 박제를 해놓고 기레기가 쓴 기사다? 난 솔직히 절대 동의 못합니다. 여기서 헛소리 선동이 뭐가 있어? 여기 기레기로 박제된 거와는 별개로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솔직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는 무주택자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 저 사람이 돈이 충분히 있어. 차를 여러 대 가지는 건 되고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수백, 수천 채씩 갖고 있는 건 잘못됐지.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 그렇게 수백, 수천 채 있는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전월세 거주자들이 그 피해 금액을 대부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백 채, 수천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다주택자들 중 대부분이 2주택자예요. 집 2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야.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딱히 물려받을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세나 전세 살아야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죄악식이 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다주택자가 없어. 그러면은 누구 집에 월세를 살고 누구 집에 전세를 삽니까? 만약 다주택자가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이라면 전세랑 월세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에서 다룬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정책으로 얼마나 잘 실현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의 핵심이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지. 뭐 아무튼 집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를 기레기라고, 그리고 제가 쓴 기사를 기레기가 쓴 기사라고 박제해둔 이 사이트는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현 정권 지지자가 만든 사이트예요. 박제된 기사들만 봐도 현 정부나 여당에게 안 좋은 기사들이 대부분 다 박제가 돼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아픈 부분으로 지적되니까
제가 쓴 부동산 관련 기사도 허위 기사, 날조 기사, 선동 기사 이런 걸로 제보하고 박제해버린 거지.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에 맞지 않는 기사를 썼어. 기레기라고 불리고 기레기가 쓴 기사라고 불리면서 박제가 돼야 되는 일인가요? 서울 집값이 5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다는 정부 통계가 있는데 이 정부 통계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면은 그게 선동이고 조작이고 날조예요? 기레기라고 조롱하는 것도 또 가짜뉴스라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솔직히 적당히 해야지. 9시 뉴스 땡 하면은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좋은 기자고 참 기자고 깨어있는 기자인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집값 오른 거 맞고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셋값도 2배 넘게 오른 거 맞아요. 대통령도 여당 후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미안하다고 했어.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큼은 내가 봤을 때 진짜 겁나 못했어. 내가 만약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지 방향을 틀고 정책이 전환이 되지. 현상을 전해주는 메신저, 보통 언론이죠. 그 메신저를 가짜뉴스다, 허위정보다, 언론의 조작과 날조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라도 잘못을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처럼 더 커진 거예요. 솔직히 기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색깔, 정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지.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기자들 이름을 박제한 사람들에게는 기레기라고 욕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밝은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